음료 준비하는 소리인가 보네. 예. 좀 차 가져오면 네, 시작합시다. 서울 왔을 때 이런 높은 곳에서 인터뷰하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아, 이게 뭐 엄청 돈을 들여서 만든 저 창문이 저게 그냥 창문이 아니고요. 발전하는 창문입니다, 저게. 네, 저게 좀 발전판이에요, 저게. 아, 태양열. 네. 그래서 이거 건물 돌아가는 저 에너지의 한 30% 가까이가 이걸로 여기서 얻은 전기가 좀 최첨단이죠. 지금 FK 미디어는 전경련 관련 모든 공식 행사를 기록하고 하는 경우. 저 전경련 관련뿐만 아니라 뭐 경제 경영 전반에 관한 행사하고 출판사.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안 되는 책도 내야 되기 때문에 예, 그렇죠. 정부에서 재정 지원도 많이 해주고 돈 되는 출판만 하면은 일반 출판사하고 이제 다를 게 없어요. 그렇죠. 나는 아메리카노. 네, 이것도 아메리카노. 아, 아메리카노. 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증세. 시작합시다. 예. 지금 하시다 좀 있으면 한 시간 단위 잠깐 쉬었다 이렇게 아,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합시다. 이거 테이프도 관리해야 되니까. 뭐 귀한 시간 내서 너무 고맙습니다. 뭐 영광입니다. 예. 기대해주셔서. 오늘 뭐 구술과 정리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제 구술자, 이제 면담자, 뭐 창업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하기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유년 시절에 대해서 생년월일부터 해서 나는 참 43년생입니다. 예, 예. 43년이라는 건 우리 해방되기 이틀 전이니까는 예. 일제 만렙이죠. 그러니까 이제 우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고,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성장하고 이제 그 철없을 때 국민학교 1학년 이제 되던 해 6.25가 일어났죠.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, 그다음에 이제 또 내가 그 6.25 이 난리 통해 이제 또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많았지만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. 그래서 이제 그때 다들 어려운 시기에 공부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공부를 했고,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제 우리 5.16을 맞이하고 5.16 맞이하기 이전에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이제 휴전이 됐는데 전쟁 통은 말할 것도 없이 휴전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.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제 5.16이 일어났고, 그러니까 물론 정주영 회장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
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격동기를 이제 성장 시기를 보내고 또 학교도 그 시기를 다니고 이제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집은 이제 어렵고 그렇지만은 저는 뭐 이제 의사가 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꿈이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렵게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의학 공부를 좀 이렇게 외국에 가서 이제 하고 싶은 생각에 대학을 졸업하기 이제 전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. 이제 군대를 가는 거를 제가 이제 원래 외국어를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영어를 좋아해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영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. 뭐 동기부여를 위해서 뭐 영어 공부대회도 하고 토론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돼서 군대 생활도 제가 통역장교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또 영어를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한 게 인연이 돼가지고 향후에 그때 어떻게 또 이렇게 정종 회장님하고 인연을 맺게 된 계기도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럼 먼저 구술자의 지금까지 한 가치관을 한마디로 좀 정리 말씀해 주시죠. 가치관이라는 거는 뭐 저는 그래요. 무슨 뭐 큰 돈을 번다거나 뭐 사업을 한다나 그런 것보다도 저는 뭐 지금도 굉장히 뭐 좀 이렇게 학구적인 거 무슨 문학이나 철학이나 무슨 뭐 음악 미술 그런 쪽에 대한 항상 관심이 있고 그러지만 저는 원래는 학자가 될 생각이었습니다. 이제 뭐 하다못해 의학을 하더라도 저는 기초의학 연구자료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무슨 사회과학이나 사회학이나 경제학 이런 쪽에서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가치관이라는 거는 뭐 좀 이렇게 학문을 탐구하고 뭐 그러는 쪽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. 물론 그 뒤에 뭐 제 길은 좀 다른 길이었지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럼 창업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자료를 보니까 1974년에 정경련에 입사한 나와 있습니다. 그 입사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때 담당 업무는 어떤 거라습니까? 그게 이제 조금 전 얘기하고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 가서 이제 유학을 준비로 해서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려면 일단 취업도 잘 되고 이 보수도 괜찮은 분야를 여기서 기술을 익히고 면허를 따두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의료기사 자격을 따놨어요. 별도로 공부를 해가지고.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서 병원에 가면은 의료기사들이 숙식도 제공해주고 보수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닐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하고 이런 게 인연이 돼가지고 외국 기자단들하고 이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. 조선호텔에 사무실이 있었는데, 이제 물론 영어는 이제 제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제 구사 능력이 있는데, 그때 74년이라는 건 어떤 애였었냐면은 정종 회장님이 전경련 회장이 되기 전이었습니다. 그때 이제 정종 회장님은 그 당시에 한 14명 되는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로 구성된 회장단, 14명 부회장 중에 한 분이었어요. 근데 이제 전경련에서 이제 왜 저를 접근하게 됐느냐면은 정종 회장이 70년대 초라는 건 뭐 조선소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막 그런 해외와 관련되는 사업을 막 시작할 때였어요.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조선이나 뭐 자동차나 여타 분야도 한국에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기술 기반이 없으니까는 외국으로부터 자본도 들여와야 되고 기술 제휴도 받아야 되고 장비도 사와야 되고 그러는데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. 영국이라는 것은 유럽의 경제 중심이었어요. 특히 돈을 우리가 조달할 때 자본시장의 중심이 영국이었고 유럽에 그 다음에 많은 기술 같은 것도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 진출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영국이 하나의 뭐 정말
국제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국제 시장의 유럽의 게 중심이었습니다. 그래서 정종 회장님이 이제 그때 뭐 자동차도 계획하시고 조선도 계획하시고 그런데 유럽이란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그때 이제 전경련은 한편으로는 뭐를 하느냐면 그 시기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가발이나 수출하고 뭐 싸구려 봉제품이나 이런 거 수출하고 그러는데 우리 산업을 좀 이렇게 선진화하고 뭐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하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나라,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,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생산 장비라든가 물자를 가지고 경제 협력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 경제계 소위 큰 기업으로 다 구성된 전경련에서 민간이 나서서 외국과의 그런 경제 교류를 앞서서 좀 이렇게 이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걸 하자. 그러면 결승 경제 교류를 이렇게 활성화한다면 뭐가 중요했냐면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영국이면 영국, 독일이면 독일, 프랑스, 미국 거기에 그 나라의 최고 이 기업인들하고 우리 최고 기업인들하고 만나는 장을 만들자. 그게 뭐냐면 민간 경제계가 나서서 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요한 인사들끼리 만나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어떤 분야에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는가. 특히 한국이 필요한 자본, 한국이 필요한 기술, 한국이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을 도대체 우리가 들여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만나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만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별협력위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 당시에 그 제일 처음에 중요도를 두고 만든 경제협력위원회가 한영경제협력위원회였어요. 한영경제협력위원회 주로 이제 우리나라 큰 기업들, 그다음에 영국의 큰 기업들하고 그렇게 이제 그 함으로써 뭐냐면은 한국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업체들이 영국에 갔을 때 개별 기업으로선 만나기 힘든 기업인들을 만나고 또 개별 기업으로서 만들기 힘든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도 만들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특히 정종 회장님이 그 필요성을 아주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셨습니다. 그래서 한영경제협력위원회가 우리가 거의 초창기에 만든 초창기 협력위원회 중에 하나였어요. 그 다음에 그럼 한영경제협력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가능하면은 그쪽 중에 한영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영국 경제계 인사들에게 노출시키고 그 사람들하고 접근의 기회를 만들고 사업 기회를 논의할 기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인사가 누구냐? 아까 말씀한 조선 자동차 이런 계획을 한창이니까 정주영 회장님. 당시 전경련 부회장 중에 한 분, 정주영 회장님.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을 한영경제협력위원회 창설과 함께 초대위원장으로 다 모시자. 그게 뭐 정주영 회장님 뭐 굉장히 필요하신 거고 뭐 대환영을 하시고 국기 수락을 하셔가지고 위원장이 드신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. 정주영 회장님이 뭐 아주 총명하시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시골에서 초등학교지만 1등인가 2등으로 뭐 당신 말씀에 의하면 음악을 조금 떨어져서 2등을 했지 사실 자기가 1등.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시고 뭐 머리가 좋으시고 일본어는 뭐 우리말 못지않게 쓰시는데 영어는 배우실 게 없었어요. 그러면 정종 회장님이 누군가는 입이 되고 귀가 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전경련 국제문제 고문을 맡았던 하버드 나온 칼 L.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저는 그 미국 기자단들하고 일하고 이 사람이 또 미국 이 언론기관을 대표하는 그런 매체도 맡고 저하고 친구였죠. 그래서 저도 추천을 하는 겁니다. 이제 이 미스터 브루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전경에서 필요한 분야니까 내가 또 군대 생활하면서 미군 사령관 또 한국 장교 전속 보관돼서 제가 의전도 알고 그다음에 뭐 통역도 해본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대학교 다니면서도 그냥 뭐 영어 연설 웅변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보니까는 뭐 의전도 알고 그러니까 그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중요한 게 그런데 나는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아 좋다 뭐 전경련이라는 데가 그리고 사무실도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
빌딩이 3일로 빌딩이었어요. 그때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빌딩입니다. 네. 뭐 빌딩도 근사하고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모인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내가 유학 갈 때까지만 가서 한번 분위기도 알고 또 좋은 빌딩 가면 또 우리에서 근무하고 우리 뭐 재계 높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 분위기 파악하고 그러는 거 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미군 사령관 제가 이제 미군 사령도 주한미 군사 고문단장 부관을 했어요.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정말 뭐 이제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서종철 대장, 뭐 한신 사령관, 뭐 이게 높은 분들 그 관계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괜찮더라고요. 그 이 높으신 분들한테 눈에 띄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. 뭐 내가 1년만 전병연 가서 이렇게 분위기 좀 알고 내가 유학 뭐 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내 취업 비자가 의료기사 취업 비자가 나오면 그때는 뭐 빠져나오면 되지 뭐 내가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고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님 통역 연설문 작성 의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정주영 회장님 주로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고 이제 그 나라하고의 관계 우리 관계 그러니까 그 경제 문제 조사도 하고는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그런 걸 역할을 겸해서 이제 멀티플레이죠 국제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서 정주영 회장님을 보자기 위해서 스카웃이 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뭐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막 영국의 뭐 중요한 경제계 인사들이 1년에도 몇 번씩 오고 그다음에 정주영 회장님도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의 재계 인사들을 끌고 영국에 가서 막 국제를 하고 그러는데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. 일요일 날 뭐 한 번도 못 쉬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제 능력보다도 뭐 참 정주영 회장님이 저를 뭐 그렇게 총애하시고 막 그래서 근데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정주 회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그 국제 활동 이런 데 의존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차마 도망가겠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. 그게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정신없이 모시다 보니까 뭐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그러다 또 결혼하다 보니까 유학 문제 이런 걸 다 접어버린 거죠. 그래가지고 그냥 14년 동안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2년 후에 전경련 회장이 되십니다. 네. 그러면서도 이제 한영경제협력위원회를 계속 하시고, 그리고 뭐 정경련 회장이 되시니까는 한영경제협력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경련 회장이라는 분은 국제경제계에서 한국과 뭘 하려면 만나야 되는, 관계를 맺어야 되는 우선순위 일본 인사예요. 그러니까 국제관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네.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정주영 회장님은 2년 후에 회장이 되신 후에서부터 여기를 진짜 뭐 전경련 회장을 5번 연임을 해서 떠난 시대까지 제가 여기서 정주영 회장님 뭐 국제관계 뭐 보좌관이랄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14년을 해가지고 이제 기로가 바뀐 거죠. 네. 네, 그런 일이 있습니다. 그럼 먼저 조금 전체 풀어나가기 위해서 일단 뭐 우리 구수사께서는 이 창업자와 관련된 책 이바해바스라는 책을 냈잖아요. 이 낸 배경에 대해서 좀 짧게 앞으로 하지만 짧게만 좀 말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그러면은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렇게 참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러는 기간에 정주영 회장님을 가까이 보셨던 사람들이 어디 뭐 한둘이겠습니까? 네. 뭐 현대계열사 사장서부터 뭐 나중에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씨서부터 뭐 무수한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근데 저하고 정주영 회장하고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특수한 상황, 특수한 분위기라는 게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님이 국내에서도 이제 뭐 그런 기회가 많았지만은 외국을 많이 가시잖아요. 네. 그럼 정주영 회장님은 뭐 다른 그런 이 재벌계 거물이나 총사고 달리 이렇게 뭐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다니고 이러는 걸 안 하셔요. 네. 그러니까 뭐 현지에 가면 물론 현지에 뭐 현대 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저하고 단둘이 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. 네. 가끔 이제 이 중공업 회장을 맡은 그때 공부도 하고 그랬던 거 정몽준 의원은 정주영 회장께서 국제 경험을 쌓아서 가끔 이제 이렇게 참여시켜서 다녔습니다. 그러면 어떤 때 정주영 회장은 해외 다니는 동안에 아침 같이 먹죠, 점심 같이 먹죠, 저녁 같이 먹죠.
그다음에 뭐 저녁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저기 정부 회장께서 뭐 간단한 술자리를 말하면 거기 다니죠. 그다음에 이동하는데 차에 둘이 있는 시간. 그러니까는 어떤 일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14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맺으니까 정주 회장님하고 업무와 관련된 거 외에 개인적으로 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또 정주 회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길 참 좋아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저하고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 일이나 무슨 뭐